예. 자, 기하 수업입니다. 01 포물선 우리 8페이지.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딱 두 개예요. 한 정점과 한 정직선. 일명 뭐와 뭐다? 초점과 준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이 주어지면 몇 개의 포물선이 생겨요? 항상 몇 개의 포물선이 주어지지? 내가 초점하고 준선을 줬어. 그럼 항상 만들어지는 포물선의 개수는 몇 개? 한 개만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초점과 준선 이렇게 문제에서 요 녀석을 주면 항상 한 개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답으로 낼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초점을 줬거든요. 초점을 주고 준선을 주는 게 아니라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줘버린 거야. 그러면 답으로 몇 개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초점과 여기에 보이는 포물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다. 이러면 답이 몇 종류의 포물선이 가능할 것 같아? 네 종류가 가능합니다. 자, 4개의 포물선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4개의 포물선이 어떤 식으로 우리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이라는 건 이렇게 그었어. 요 녀석하고요. 요렇게 일직선상으로 그어야겠지? 이랬을 때 이 길이가 같은 요 지점에 준선이 놓이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준선을 상상했을 때 준선과 초점 사이에 선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식의 포물선을 하나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요거 하나 요렇게 지워두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렸던 보조선은 요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번에는 한번 반대로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 자, 선이 그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내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요 점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중점을 요 정도에 잡아서 이런 식의 포물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라고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번에는 위아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위아래로 이렇게 본다면 다시 뭐 얘는 항상 그냥 그어놔도 되겠다. 그죠? 어떻게? 예,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준선까지의 거리를 내버리고 여기에 절반을 딱 잡아서 선을 요렇게 연결하면 또 요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나가서 준선이 있다 치고 초점과 준선의 중점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좀 널쩍한 포물선을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초점하고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 뭔지 몰라도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 이런 녀석 몇 개의 포물선이 가능하다? 4개의 포물선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얘는 시험에 출제된다, 출제되지 않는다? 출제되지 않는다야. 그러면 선생님 뭐가 출제가 됩니까? 출제되는 부분은요. 3번이 출제가 됩니다. 자, 3번은 마찬가지로 2번처럼요. 초점과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뭐냐? 준선 혹은 축의 방정식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로 자, 준선 혹은 축의 방정식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초점과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야, 얘는 준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한 준선이 생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얘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몇 개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답으로 구할 수 있다? 2개의 포물선의 방정식을 답으로 구할 수 있고 바로 요 3번이 종종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2번은 가능하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번은 초점과 포물선 위에 한 점, 원래는 4개 조건인데 축 혹은 준선의 축의 방정식을 줘서 야 얘는 축이 이래 혹은 준선이 이래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4개짜리를 2개짜리로 만들게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여러분 거기에다가는 그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도 그려놓고 옆으로도 그려놓고 이래서 답이 몇 종류가 나온다? 2종류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항상 2개짜리만 출제가 될 거야. 왜? 4개였는데 준선 혹은 축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서 라고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지우고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볼까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점 4,3을 지나고 초점의 좌표가 1,-1이며 준선이 y축과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요. 초점 나왔습니다. 포물선 위에 한 점 나왔습니다. 준선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답 무조건 몇 개를 구해야 된다? 2개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해요. 우선 초점 1,-1 그래, 여기에 1,-1 있다고 치자. 그러면 왠지 4,3은 이쪽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이 정도에 이렇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4,3이라는 포물선에 한 점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준선은요. 초점이 여기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y축과 평행하다. 준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라고 해서 한 얘를 그냥 심플하게 하나만 그려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를 그렸을 때 여러분이 엄청나게 주의해야 되는 건 얘를 그려놓고 답 하나짜리로 내버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답의 개수를 암기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그려놓고 답 하나를 내버리거든. 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어떻게 풀지? 이제 접근을 해볼 거야. 자, 우리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초점과 중선 사이의 거리를 항상 이렇게 반땡해서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내시면 되겠죠?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포물선의 방정식, 즉 여기에 그려진 이 포물선을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위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잡고 와우, 얘하고 얘의 거리도 같겠구나 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어.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몇이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자, x좌표, y좌표 중에서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좌표가 하나 있지. 뭐? y좌표는 3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x좌표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선생님이 K 이렇게 놓도록 할 거야.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 점의 좌표도 거저 만들어진다. x좌표는 뭘까? K 되겠죠. y좌표는 뭘까? Y 이렇게 되겠죠. 왜? 요걸 보고 K, 요걸 보고 Y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구하려면 반드시 뭘 구해야 된다? K라는 미지수 하나를 구해야지만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K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에서는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고 놓으면 등식이 하나 나오고 미지수 하나씩 하나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직선상의 거리 구하면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절대값 K-4. 여기서 절대값 빼먹으면 절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기서 절대값을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K 빼기 4를 해버리는 순간 답이 몇 개가 될 거다?
한 개짜리 답이 나와서 오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될 건 항상 지켜줘야 합니다. 얘는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1과 4 사이의 거리 차이는 3, 3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거리 차이는 4, 4의 제곱 16 이래서 얘 몇 나오겠습니까?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절대값 벗겨내면 K-4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서 K는 몇 아니면 몇이 나온다? 9가 아니면 K는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두 개가 나오게 될 근거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요. K가 9일 때와 K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포물선의 방정식 구해볼 겁니다. 자, 똑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일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에서 이제 K가 9라는 사실이죠. 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9-x는 자,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적고 양변 뭐 해줘야 돼? 얘 지금 보니까 제곱해야지 절대값도 사라지고 루트도 사라지죠. 그래서 그냥 제곱 한꺼번에 할게요. 자, 8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8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얘하고 지워지네. 얘는 풀 필요가 없었네. 그죠? 어차피 우리는 2차 완전 제곱식이 필요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묻고 나머지는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 너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너 그냥 y 플러스 1의 제곱 유지하길 바래. 자, x 이렇게 넘어옵니다. 몇 x 됩니까? 16x 되겠죠. 근데 저렇게 넘어가면 y 마이너스 어머. 아니야. 이렇게 넘긴 게 아니고 좌변 묻으면 그냥 바꿔버린 거야. 그럴 거면 16x 마이너스 9가 그래? 그럼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잠시만. 오, 맞아요.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16x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 1만 넘어가면 되죠? 넘어가면 플러스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은 우리 몇으로 묶어주면 참 좋겠어. 원래 4로 묶어내는 거야, 포물선은. 하지만 여기에서는 4로 묶어내서 포물선에 뭐 초점이나 이런 걸 구하는 건 아니고 방정식만 빼도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16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묶어줘? 네. x 몇입니까? 5구나. 예,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에 표준형의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렇게 답 하나 내고 여기에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또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그냥 칠판에 적어만 놓을 거예요. 다 풀고 답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다 푸셨습니까? 자, 맞춰보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뭘 썼어? 얘하고 좀 풀이가 달랐지? 여기서 선생님 쓴 개념은 뭘까? 합과 차의 제곱의 뺄셈 항상 405이다 라고 했죠. 4에다가 얘 두 개를 곱한가.
그래서 얘는 한 쾌. y 플러스 1의 제곱은 4x야 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건 뭡니까? 자, 포물선의 그래프하고요. 방정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주로 다뤘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하를 기하답게요. 기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포물선 맨 처음 가르칠 때 야, 포물선에 등장하는 자주 엮여서 등장하는 도형들이 있어. 얘네들을 친구 도형들이다 라고 부를 거고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는 절친이라고 부를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우선요 첫 번째 친구 도형 어떤 녀석이 뭐예요? 이런 거 보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반땡하고 위쪽으로 몇 칸? 2칸 움직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포물선을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 자, 그런데 이 포물선에서 나오는 우선 첫 번째 도형은요. 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분적으로 보자면 무슨 원 되겠습니까? 사분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 맞아. 포물선에는 사분원이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물론 얘가 좀 확장이 되면 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사분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상태에서요. 빗금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길이 보통 뭐라고 표현하지 우리? 2p. 왜? 요 절반이 p니까. 그래서 요 길이도 2p가 되겠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2p인 사분원이 포물선에 종종 나오는 녀석이야 라고 정리했어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 준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초점을 이렇게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절반 부분을 표시를 하고 한 칸, 2칸 이렇게 움직여서요.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사분원을 어떻게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 거예요. 혹은 반원이 그려질 수도 있겠죠. 자, 되겠죠? 그래서 포물선은 원하고 친하구나 라고 우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했던 것들을 한 번씩 선생님이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점 잡고 위로 몇 칸? 2칸 이렇게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형을 그리려고 해요. 자, 이 도형은 무슨 도형입니까? 정사각형 되겠죠? 예, 포물선은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도 친합니다.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몇이다? 2p이다. 얘 피고, 얘 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포물선은 정사각형이랑도 친해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 다 그리셨나요? 네, 부지런히 그리십시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3번으로 바꿀게요. 아직 이번 필기가 안 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요번엔 다시 항상 얘예요. 절반 찍고 위로 2칸 움직여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리게 될 도형은 이렇게 생긴 도형이에요. 뭐야? 직각 삼각형이야. 자, 직각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인데 얘는 길이비가 어때? 1대 2대 루트 5. 루트 3 아닙니다. 1대 2대 루트 5입니다. 그래서 3번에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5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직각 삼각형도요. 얘랑 친해요. 자, 그런데 요거 1대 2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좀 바꿀게요. 얘 뭐야? 보통 p야. 그래서 여기는 뭐로 바꾼다? 2p. 그리고 얘는 루트 5 p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예. 우리 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맨날 똑같이 여기 중점 그리고 위로 2칸 가서요.
선생님이요 요런 식으로 아래로도 두 칸 가서 아래로도 두 칸 가서요 요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친구 도형으로 소개할 도형은 누구냐면 누구를 지나면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일까? 기울기가 2인 직선 혹은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일까? 마이너스 2인 직선도 있지만 자 여기서도 또 그립니다. 중점 찍고 두 칸 그래서 포물선부터 우선 그려놓고 오 이상하게 쓴다. 예, 포물선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그릴 거고요. 이쪽에 이렇게 기울기가 몇인? 2분의 1인 직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보게 될 친구 도형은요. 꼭지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뭐다? 직선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것들이요. 친구 도형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이제 문제 속에 마구 섞여서 들어가면서 이제 포물선 문제를 기하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요 지금 나온 직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가 뭐 혹은 뭐인 직선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이용하면요 우리는 초점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봤을 때 초점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포물선을 하나 줬어. 그런데 준선과 초점이 하나도 안 주어진 거야. 어머, 준선이 어디 있는지 초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포물선만 하나 동그라니 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을 그어본다? 2인 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기울기 좀 2니까 가파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이렇게 딱 그린다? 그러면요. 보세요. 얘를 그대로 떨겨. 바로 이 점이 뭐가 될까? 초점 F가 되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리고 초점을 찾아내면 그 다음에 준선 그리는 건 1도 아니지. 요게 이런 식으로 준선 L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이용해서요. 보이지 않는 초점과 준선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요. 자, 옆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한번 초점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점과 준선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머, 초점도 없고 준선도 없고 그냥 포물선만 동그라니 나왔네? 아, 괜찮아. 꼭지점을 지나면서 요번엔 기울기가 몇인? 예,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그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긋고 요 교점에서 수선의 발을 뚝 떨어뜨렸을 때 바로 이 점이 초점 F의 위치다. 그리고 초점 F의 위치가 나오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여기 선을 하나 긋고 얘는 준선 L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점의 위치도 알 수 있지만요. 예, 직선을 이용하면 초점의 대소관계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초점의 대소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에 두 개의 포물선이 있어. 꼭지점이 똑같은 두 개의 포물선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포물선하고 위에 있는 포물선하고 초점이 누가 더 클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 이름을 붙여 놓을 텐데 얘는 초점이 이렇게 X상에 있지? 그럼 우리 우선 식 어떻게 써야 돼? X는 붙이고
여기에 y의 제곱 붙이고 여기에 못 쓴다? 4p를 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포물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는 4p1 x라고 부를 거고 위에 있는 애는 y의 제곱은 4p2 x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초점의 위치라는 것은 p1, p2가 되겠지? 둘 중에 누가 더 커?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뭔 짓을 한다?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 그을 거야? 2인 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딱 그렸더니 여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봐요. 얘기해요. 좌표 P1자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만나는 점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자리가 뭐가 된다? P2가 된다. 그래서 P1, P2 중에 누가 더 크다? P2가 더 크다 라고 이렇게요. 그냥 선 하나만 그리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건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녀석을. 자, 다 하셨으니까 우리 이 녀석 보겠습니다. 어머, 초점이 요 위에 있네. y좌표 되겠네요. 그래서 y는 써놓고요. 여기에 x제곱 써놓고 여기에 4p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도 포물선이 두 개니까 하나는 4p1, 얘는 x의 제곱은 4p2 y다 라고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야, P1이 커, P2가 커, 초점이 누가 커? 라고 물었기 때문에 꼭지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직선을 긋는다?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하나 그어봅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요 축에 내렸을 때 요 점이 P1 되겠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점이 P2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P1하고 P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P1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 선수과정, 중학교 때 배웠던 이란 뜻이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두 직선을 하나가 이렇게 직선이 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요 녀석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뭔 작업부터 해야 돼? 평행 표시 좋습니다. 근데 평행인 건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 모음 표시해야 돼요. 같은 각을 표시해야 되죠. 자, 선생님이 요 각을 A라고 할 거야. 자, 요 자리는 요 각 A에 대해서 무슨 각? 억각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각이 A일 때 요 각은 뭐야? A. 우리 이런 각 뭐라고 부른다? 막꼭지각이라 부르죠. 그래서 얘도 A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 요 녀석 B라고 했을 때 얘 뭐 됩니까? B 무슨 관계야? 억각 관계죠. 그리고 막꼭지각, 막꼭지각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때 A 플러스 B는 항상 몇 도다? 180도다. 우리는 A와 B를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 A와 B를 무슨 각이라고 부른다? 동측, 내각. 들어본 적 있나? 동측, 내각이라고 불러요. 같을 동자를 쓰는 거야. 같은 측면에 있는 안쪽에 있는 각이다. 이래서 동측, 내각이고요. 이때 동측, 내각의 합은 항상 몇 도? 180도다. 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구조가 문제 속에 보이게 되면 제일 먼저 각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각은요. 두 종류의 각이 있습니다. 특수각이라는 것이 있고요. 비특수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특수각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통 특수각이라고 불러? 얘기해봐. 30도, 45도, 60도, 90도,
120도 요 정도까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자, 요런 각들이 특수각이다. 자, 이와 같이 각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요 각만 보고도요. 일정 부분 수선을 내립니다. 자, 무슨 작업을 해주는 겁니까? 요런 식으로 수선을 떨구는 거지. 자, 수선을 떨구는 순간 무슨 도형이